얘들아, 우리가 개체군 하면 뭐를 의미하냐? 개체군. 개체들의 모임. 그러면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거겠다.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같은 종인 거야. 여러 개체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개체군의 정의를 보면 일정 지역에 모여 사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정 지역이라는 건 뭐가 일정한 거야? 기온이나 습도, 환경이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특정 공간이란 말이거든. 이게 환경을 말하는 환경. 왜 이 말을 선생님이 강조하냐면 북극여우나 사막여우는 같은 개체군이 아니야. 뭐 우리가 어떻게 객과류잖아. 걔들도 어차피 과는 똑같지만 이제 번식이 좀 어려운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종의 집단,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런 것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할 거야. 정의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이 개체군이야. 모여 살고 있잖아. 그지? 다 사람이고, 그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같은 종이라고 했어. 종은 교배를 했을 때 자손이 나오기만 하면 안 돼. 그 자손이 뭐가 가능해야 돼? 생식. 계속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당나귀 같은 경우는 같은 종이란 말을 수컷 당나귀하고 노새지, 노새. 수컷 당나귀하고 암컷말하고 교배한 노새는 종이 아닌 거야. 번식을 못 하거든. 그렇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 개체군의 밀도는 뭐냐? 요거는 가끔 잘 나오니까 알아둬라. 거기 첫 번째로 나오고. 이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야. 그들이 사는 서식지 면적분의 개체수야.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 봐봐. 밀도를 보면 걔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거든. 그치? 먹이 활동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자손, 이런 애들이 번식해 있는 곳. 그래서 개체군의 생활 공간. 그 면적이 이거고, 거기에 두고 존재하는 개체수. 이게 밀도다. 그지? 그러니까 개체수도 개체군 내에 존재하는 개체수일 거야.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생명에서는 100을 좀 안 쓰더라고. 퍼센테이지를 그냥 밀도 이러고 말아. 알겠어요? 네. 자, 밀도 변화. 이것들의 밀도 변화는 왜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한 건데, 밀도가 증가한다는 건 뭘 의미하지? 유입이라는 단계가 있지. 유입.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얘들은 이제 이입이라고 해야 되나? 이입 이출이라는 말 쓰자. 그래서 개체군 밀도가 증가하는 이유를 보면 얘들은 출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다른 곳에서의 들어오는 거. 그럼 말 그대로 개체군 밀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 사망이 있겠죠. 사망률. 그 다음 이출이 있겠죠. 이출. 딴 곳으로 이주. 그러니까 이런 개체군 밀도는 토착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러기같이 철새들을 이렇게 취급을 안 하거든요. 걔들 막 이주를 많이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체군 밀도 자체가 이것까지 나오려나? 내용을 한번 볼까? 그치? 밀도에 대한 얘기가
조밀도는 나오지 않을걸요? 이 절대밀도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가끔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그냥 개체군 밀도 그러면 생태밀도예요. 알겠어요? 저기 써있는 대로 개체군의 생활공간 면적분의 개체수인데, 근데 조밀도라는 게 있는데 그냥 개체군이 존재하는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절대밀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구분이 되는 내용인데 그것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밀도와 그 다음에 조밀도가 있다라는 것 정도? 생태밀도와 조밀도가 있는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 생활할 수 있는 면적이냐 아니면 존재하는 전체 면적.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먹이 활동이 굉장히 멀리까지 가는 애들은 걔들이 존재하는 밀도 지역이 넓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 활동이니까 어디 모여있단 말이에요. 자꾸 생활하고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새끼를 키우고, 그러면 그게 실제 애들이 생활하는 면적이거든요. 어느 날은 뭐 예를 가물어서 먹이 활동을 멀리까지 갔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분의 밀도를 따지는 거냐 아니면 실제 생활하는 면적분의 개체수를 따지는 거냐에 따라서 생태밀도, 조밀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풀면서 다루기를 하고. 자, 이제 개체군의 생장곡선하고 생존곡선이라는 것을 지금 우선 보셔야 돼요. 시험에 100% 나와요. 자, 생장곡선은 모든 개체들이 똑같아요. 하지만 생존곡선은 다르고요. 이 생존곡선은 바로 몇 개월 전에 수능 거기서 나왔어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둘 필요가 있다. 먼저 거기 생장곡선이 어떤 거냐, 그냥 시간에 따른 생장 변화를 나타낸 거다. 생장곡선은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보면 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 생장곡선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그래프를 말하는 건데 어느 지역에 초기에 어떤 개체들이 이주해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포식자 이런 것들을 피해서 개체수가 조절되면서 점점 개체수가 많아집니다. 근데 한두 끝도 없이 많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식지 공간이 일정하면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그게 새끼가 됐든 어미가 됐든 서로 무슨 경쟁을 하는 거? 먹이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환경에 수용력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수용력. 그 수용력을 벗어나면 죽는 애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개체 생장곡선은 그래프를 가만히 파악하면 그들의 그래프에서 실제 생장곡선이 있고 이론적 생장곡선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프에 보시면. 그죠? 시간이 지나면 이론적으로 개체수는 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게 늘다가 어느 정도 되면 개체들이 유지되더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들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개체수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애를 더 이상 안 낳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출생률과 사망률이 어떨 때? 똑같을 때, 그죠? 비슷할 때. 맞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째 애 낳네? 당신 죽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한데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마지막 환경 수용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실제 생장곡선을 보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적어도 누가? 출생률이 누구보다? 사망률보다는 어떻다?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물어봐요, 얘가. 그래서 거기 그래프를 딱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생장곡선의 그래프가 이거예요.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개체수인데 이 개체수가 자,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이론 생장곡선이에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개체는 늘어야 돼요.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왜? 자손들이 다 개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론상의 생장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론 생장곡선 해가지고 제2자 곡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실제 생장곡선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실제 생장곡선. 그럼 갭이 있잖아요, 지금. 흰색 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얘가 자꾸 줄잖아요. 그쵸?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환경 저항이라고 불러요. 요 갭 차이. 뭘 보냐면, 요렇게 보는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시간 동안 갭 차이. 여기, 같은 시간 동안. 갭 차이.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갭이 자꾸 멀어지죠. 그죠? 이게 환경 저항이니까 결국 개체수가 일정에 유지되는 건 환경의 저항을 많이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 저항은 많이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선이 있죠. 봐봐요. 여기 더 이상 변하지 않잖아요. 요점. 이게 이 지역, 이 서식지의 환경 수용력이라고 해요. 알았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환경 수용력.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뭐야? 완전히 포화된 거야 지금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개체수 이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이때는 사망률과 출생률이 거의 1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곡선의 이름을 부를 때 얘는 S자 곡선이라고 그러거든요. S처럼 됐다 해가지고 얘는 무슨 자? J자라고 해요. J자. 이렇게 부른다고 그냥 S자, J자 끊임없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저항이 커졌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 환경 저항이 뭐가 있을까요? 환경 저항이 일단 제일 먼저 먹이가 있겠죠. 먹이. 그죠? 자, 먹이 부족. 거기에다가 얘들도 보금자리라는 게 있을 텐데 서식지가 부족하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먹고 싸면 이것들이 뭐 청소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노폐물의 증가. 알겠냐? 노폐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노폐물. 노폐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군인들이 훈련을 합니다. 뭐 대대단위 훈련을 하는데, 군인들은 어디 한 곳에 전쟁이 나면 멈춰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하룻밤은 여기서 주둔하고 그 다음에 다 걷어갖고 또 딴 데 가서 주둔하고 이러면 겨울에 훈련을 합니다. 근데 주둔을 딱 하면 할 일이 텐트를 치는 것 외에도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요. 화장실 막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어서 비닐을 그 안에 넣고, 다 끝나면 이제 뒤에서 공병대들이 그걸 묶어갖고 노폐물. 근데 그게 한 4-5시간 걸려요. 4-5시간. 그럼 그것만 하다가 밤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는 동안에 배건 배뇨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불편함을 겪고 그러다가 한 열흘 정도 주둔지 이전 훈련을 하다 보면 안 파요. 이게 화장실 안 팝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주변 그냥 근처 아무 데다 그냥 고구마를 찌는 거야. 고구마를 딱 찌고 나면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휴지를 얹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 주둔지에 텐트를 싹 걷으면 주변이 하얘. 그 주변이 고구마의 휴지, 고구마의 휴지. 여기서 고구마는 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휴지가 맛있겠다, 그죠? 거기에 휴지를 계속 얹어놨으니까 그거 치우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니까 치우잖아.
얘들은 생물이란 말이야, 생물. 동물들이 그걸 키우겠냐고. 그럼 어때? 병들, 질병이, 이 노폐물 증가는 질병이 커지는 게 유발시켜요. 세균이 많아지니까. 이래서 이것들이 환경 저항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작용이 커서 결국은 개체수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럼 여러분 질문. 왜 이론 생장곡선과 실제 생장곡선이 왜 달라요? 그럼 딱 두 가지로 설명하세요. 개체수 증가에 따라, 알았죠? 환경 저항이 어떻기 때문이다?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개체수 증가에 따라 환경 저항이 커지기 때문이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말이 가끔 등장해. 이게 식물이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생장률이라는 게 뭐냐? 일정 시간 동안 개체수가 증가하는 비율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생장률이라는 게 뭘까요? 어찌 보면 사망률분의 출생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S자 곡선이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S자 곡선이지라고 한다면 혹시 미적분 얘기하면 좀 그러겠다. 여기까지는 가파른데 맞죠? 여기부터는 완만하다. 이 접선의 기울기예요. 알았어요?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는 가파르게 개체수가 늘어요. 물론 계속 늘어요. 느는데 가파르게 늘다가 좀 천천히 느는 거죠. 이해갔어요? 생장률이 그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생장률을 볼 수 있거든. 근데 가끔 어떤 문제에 그냥 생장률을 이렇게 그래프 쭉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당 생장률.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알았니? 초기에는 어떻게 되고 커지다가 요 중간쯤 색깔이 좀 다른 부분 오잖아. 그때부터 뭐 한다? 감소한다는 거지. 그래서 초기에는 뭐 하다가 증가하다. 여기는 뭐야? 감소하는데 이게 개체수 시간 그래프에서 그것도 실제 생장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 직선 기울기, 접선. 이해 갔어요? 이거 이해 갑니까? 이런 식이야 그냥. 알았어? 그러니까 좀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딱 정리하면 좋아. 이렇게 딱 정리하기 차라리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 지점에는 태어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태어나지. 근데 생장률이 거의 정체되어 있다고 보면 돼. 생장률이. 알았냐? 정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망률과 출생률이 거의 비슷하다. 요 지점. 출생률과 사망률을 이거 본다면 일정하다. 태어나고 죽는 게 일정하다. 그때를 환경 수용력이라 부르고. 알았어? 그 얘기가 여러분들 이 페이지 그 중간에 환경 수용력까지 그렇게 있네요. 자, 이제 생존 곡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장 곡선을 시험에 100% 나온다. 내가 더 조밀하게 알려준 거니까 잘 보도록. 이제 생존 곡선을 봅시다. 자, 이 생존 곡선이 게 뭐냐면 그 개체군에 따라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로축을 상대 수명이라고 적었을 거고 세로축은 사망률이라고 적었을 거예요.
근데 왼쪽 날개끌에는 사막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식은 생존 개체수죠. 이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생존 개체수고, 얘는 사막열이에요. 같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생존 개체수에서 가로축에 그 상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 수명. 그러니까 어느 한 개체가 출생을 하잖아요. 그럼 애기 거 아니야? 얘들이 성인 개체가 될 때까지 그들 각각의 연령층에 해당되는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느냐거든. 가장 일정한 거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있죠. 이걸 투형이라고, 로마 숫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수명에 따라 개체수가 원만하게 일정에 주는 애들을 말하는데, 이런 애들이 히드라형 이렇게 불러요. 투형이 히드라형이고, 얘가 시험에 출제됐었거든. 뭐 개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체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람쥐 같은 애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다람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애들. 이걸 완형.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생존의 개체수, 초기의 생존 개체수가 되게 많고, 나이가 들면 죽는 애들이야. 이걸 사람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래프가 나오나요? 이 그래프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쓰리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초반에 새끼 엄청 낳고, 알겠어? 그리고 나중에 다 죽어가는 애들. 근데 마지막 하나 남으면 어때? 대단한 거. 알겠어? 이게 불형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남는 개체가 하나. 근데 여기 보면 완형과 투형과 쓰리형이 사막열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잘 봐봐. 보면 사막률이 다 이렇게 되는 애, 이렇게 되는 애는 무슨 형일까? 개체수가 없잖아. 요걸 잘 보면 이렇게 되는 애가 완형이야. 나이가 들면 죽는 애들이 많은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럼 초기에 많은 애들은 뭐냐? 얘라는 거지. 초기에 많은. 나중에는 사망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3형이 여기에 해당되고, 얘는 완형에 해당되는. 뭐 개체수가 상대의 수명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누구는, 투형은 그냥 요 정도, 언제든 사망률은 거의 비슷한 거. 두 개의 그래프야. 그리고 이 얘들을 표현할 때 그들의 예 있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를 좀 많이 알아봐. 예. 알았지? 사람형에 해당되는 건, 대형 포유류? 사람이니까 사람도 포함되지. 코끼리 같은 애들이에요. 코끼리, 고래, 뭐 이런 애들. 알겠어? 그럼 투형은 뭐냐? 비교적 일정한 애들. 히드라 썼지. 히드라가 뭔지 아니지? 강장생물이잖아. 이렇게 생겨도 이렇게 촉수 많은 거, 강장생물. 히드라를. 설치류가 여기 있죠. 설치. 다람쥐. 이 정도. 굴형은 굴 말고 어패류. 그래서 물고기들 새끼 엄청 낳잖아. 문어 같은 애들 새끼 엄청 낳는데 다 잡혀먹고. 거북이가 또 여기 해당되겠지.
거북이들은 새끼들 막 그 알을 낳는데 얘들이 해안가로 가면서 다 잡혀 먹잖아. 새한테 잡혀 먹고. 근데 하나만 살으면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알 낳는 게 또, 그래. 악어. 악어도 한 마리가 그 강을 다 지배하잖아. 덩치가. 커다란 애들. 그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돼. 오케이,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에헤이. 근데 사망률이 왜 일정한지는 이해가냐? 사망률이 왜 일정한지 이해가? 3학년이요? 그렇죠. 멋있습니다. 사망률이 왜 일정하냐고 그랬더니 사망년이냐고 물어보는 대단한 친구가 있어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망률이 일정하다는 표현은 이렇게 보면 좋아. 처음에 1000개의 개체수가 있었어. 그치? 근데 얘가 100개가 남은 거지. 알았어? 그 다음에 10개가 남은 거야. 1000에서 100개가 되면은 몇 프로가 사라진 거냐? 90% 사라진 거잖아. 100에서 10이면. 90%. 그래, 이렇게 일정하다. 이게. 그래프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이 T1, 여기에 해당되는 T2일 때, T1과 T2는 같은 시기다. 요 사이와 요 사이는 같은 시기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마치 지하의 반감기하고 좀 비슷한. 시야기 방광기감이 절대력. 반감기. 이 감기야, 이씨. 미안해. 반감. 절대력. 절대. 니네 이차함수 그래프 알아? 특징이? 걔가 초기 값의 반으로 주는 시간이 똑같잖아, 애들이. 그지? 8의 반이 얼마야? 4. 4의 반은? 2의 반은? 1. 이게 시간이 같다니까? 이게 반감기야. 절대력. 자, 연령 피라미드는, 걔들 뭐 넣을 필요 없고. 야, 거기,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라는 거 있잖아. 거기에 보면 돌말, 그거 중요하거든, 돌말 개체군. 이 그래프는 오려놓고 분석을 꼬박꼬박 적어놔. 오려놓고. 알았냐? 다음 시간에 내가 여기 PPT를 띄워놓고 자세히 설명해 줄게. 알았지? 여기까지만. 오늘 필기만 열심히 하고.